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을 모두 다 털어주신 이 훌륭한 검사 새끼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료 한번 쭉 올려줘봐요. 처음 야수파 걸작전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검찰총장 후보 시절입니다.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협찬사가 4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가 윤석열이 들어가고 나서 서너 명 정도로 압축이 되니까 갑자기 협찬사가 26개가 됩니다. 이게 김건희만 보고 이렇게 갑자기 협찬사가 늘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봐도 다 판단이 가능한 거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왜 정변님 제 입을 막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다 생각해 주세요. 자,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하고 주최한 전시회에서 제3자 뇌물죄 의혹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컨텐츠가 지금 잘 보시면은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일 때 2012년 3월에 결혼을 하죠. 이때 평균 협찬이 2.5개 정도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예요. 네,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 가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고 하니까 협찬사 평균이 8.6개 정도로 한 4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니까 17개, 26개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고요. 이게 한 단계 더 남았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한 100개 되겠네. 지금 완전 크게 해 드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협찬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직급을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맡기 전에는 평균 6개 정도를 맡았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20개 정도로 거의 3.5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타임라인도 있어요. 대구고검 검사일 때, 대전고검 검사일 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검찰총장일 때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협찬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기업들만 저기 협찬 리스트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줬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파다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조선일보의 기업들이 광고비 주면서 광고 안 내도 되니까 받으세요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 뇌물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건 그냥 뇌물이고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조국 장관님과의 사건과의 비교도 많이들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성남 FC 생각났어요. 성남 FC는 광고비를 받았어. 광고비를 받아 실제 광고가 집행도 됐어. 근데 이거는 뭐 제3자 뇌물이니 정치적 이익을 받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고비인지 협찬인지 모르겠는데 대가성이 없는 비용이에요. 여기는 심지어 대가성이 없는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넣지 마라 돈만 받아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혐의가 없다라는 결정이 쉽게 나오는 게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근데 대통령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검찰들은 이거를 다 저는 무시했다고 봐요. 스킵했다고 보는데 이거야말로 대가성을 인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후원사들이 리스트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 관저 공사라든가 수의 계약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조달청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점점 터지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검색을 막아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 공사는 김건희 후원업체가 맡았는데 그게 코바나를 2차례나 후원했던 업체란 말이에요. 12억 수의 계약했고요. 또 있어. 중앙지검 중축 설계의 김건희 코바나 후원업체 선정. 그러면 이거 다 대가성 아니야. 어마어마 대가성이 있으면 무조건 뇌물이에요. 3자 뇌물도 아니야. 김건희 자체는 이거 뇌물로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남편을 보고 준 거지 여기에 협력사들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재판이 하나 정도는 다 걸려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보신 것처럼 그 미국 가 있는 옵티머스 이혁진과도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카톡하는 걸 보는 것처럼 김건희가 은근히 피의자들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만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김건희는 뒤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정청탁 신고법에 의해서 직무 관련이 직계가족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점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검찰이 봐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별도 섹션으로 주가 조작에 관련 있는 도이치모터스 협찬 문화 행사 내역에 보면은 개최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나머지는 임진님 읽어주세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지금 7번, 8번 남았어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여기까지요. 김건희. 예.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이거를 행사를 후원한 거는 그럼 2010년 때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아니라 재택이 오빠랑 살 때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다 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뿐만 아니라 재택이 형을 알고 있는 많은 검사들이 여기에 정말 인발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검사랑 결혼할래. 정말 다음 생애까지 검찰 개혁 못하면 저는 검사랑 결혼할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김건희 무혐의가 나온 거는 수사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협찬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있었다고 기사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2020년에도 이 해당 업체에 관한 모든 업체들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요. 근데 영장이라는 게 자판기라고 할 정도로 거의 90% 이상 99%의 확률로 나오는데 다 기각이 됐다? 왜일까요? 예. 김건희가 연관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검찰이 뭐라고 해서 이걸 무혐의를 냈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은 대가성 있는 협찬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무혐의 내린 거다.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 그게 대가성이 아니면 뭐야. 김건희한테 그게 지금 아까 말한 그 후원했던 업체들한테 김건희가 나중에 다른 식으로 대가를 주잖아요. 관저공사, 중앙지검공사 등에 김건희가 대가를 주잖아요. 심지어는 취임식에 초대도 했어요. 그 대가성이 없다고? 대가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죠. 돈은 받았는데 대가성이라고 볼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로 언젠가는 대가를 줄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걸어놓은 놈들이 저 대가성의 결과물까지 나왔지만 대가성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무혐의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장학금은 뇌물로 역지를 못했습니다. 네. 뇌물로 도저히 못 엮으니까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무원은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걸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또 뇌물로 못 엮으니까 제3자 뇌물로 엮었어요. 정확하게 윤석열을 엮으려면 김건희가 받은 협찬금이 대가까지 갔으니 윤석열 보고 줬다면 정확하게 3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성남FC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게 김건희는 봐줘야 된다는 목표 아래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가장 성남FC와의 문제가 도드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3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남FC를 범죄로 보는 거라니까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아왔어.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후원 받으면서 후원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고 막 이런 걸 해보니까 야 이거 성남FC도 이거 말이 후원이지 실제로는 돈 받은 거 아니야? 야 뒤져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네.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더 열받는 거는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강제 수사란 게 뭐냐면 핸드폰을 뺏는다든가 압수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가 전혀 없었어. 강제 수사는 아예 없었고요. 김건희 조사는 이 건으로 조사는 딱 2번 있었는데 그 2번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윤석열 때 한 번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 막 압색한다 이런 게 없었고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뭐 아셨습니까? 뭐 받으신 적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했다는 걸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 때려요. 김건희 수사해봤어? 왜 강제 수사 안 했어? 그러니까 관련 업체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관련 업체들을 조사해 보니 이건 뇌물이 아니더라. 이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련 업체들에도 코바나가 그
문자를 다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한테 이 자료, 그러니까 이 건에 관련해서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으면 절대 제출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를 다 돌린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을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자꾸 지난 정부에 서면 조사 2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는 코바나가 제출한 자료들로 충분했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입니까? 당시 검찰의 기업 수사와 협찬금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놈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바나 컨텐츠의 계좌를 먼저 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찬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일단은 의문입니다. 그 김건희 연봉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셨죠? 2,800만 원에서 5,200. 그다음에 상여금이 5천에서 2억 4,400만 원이 됐어요. 갑자기 1년 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봉이랑 상여금이 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협찬금의 대부분이 김건희 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협찬한 업체들 중에 삼성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데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었어. 그것도 중앙지검에서. 근데 검찰은 수사는 수사고 협찬은 협찬이다. 청탁이나 대가의 증거는 없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많은 재판이나 수사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는데 성남 FC만 해도 그 광고비 받는 거는 원래 하는 거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했다는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검찰한테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김건희의 경우에는 이건 수사는 수사고 협찬은 협찬이다라는 식의 이런 비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은 늘 이야기하지만 돈을 찾아가야 돼요. 돈을. 임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바나 컨텐츠 계좌를 까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했는지. 근데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없이 이걸 어떻게 하죠? 강제 수사가 없었는데 기업에서 돈 왔다 갔다 한 거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과연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서면 조사해가지고 사모님 이거 드셨나요? 안 먹었음 이러면 끝인 거잖아. 서면 조사에 도대체 뭘 적었나? 네. 결국 이거 있잖아. 털어준다는 게 이런 스킬인 거예요. 야 수사는 수사고 증거는 협찬은 협찬이지 뭐 이게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순수하게 그 기업들이 그냥 워낙 전시회가 훌륭한 전시회라 알리고 싶었다. 아니 그 성남 FC에다가 준 그 광고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상 맥락은 똑같은 거죠. 손해보고 뭘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업이 만약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협찬이 아니 이 콘서트 뭐라 해야 돼 전시회가 너무나 훌륭해서 돈을 줬다. 너무나 훌륭해서 돈을 줬으니까 이름도 올릴 필요 없다. 배임죄입니다. 그게 배임죄입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재택이 형의 형수이자 성렬이 형의 형수를 어떻게 감히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돌아가는 쌍형수네. 네. 쌍특검. 검찰이 절대 쌍형수네. 손을 댈 수가 없는 네. 거죠. 자 여러분 조민 씨가요 장학금 다 합쳐서 600만 원 받은 거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차마 뇌물로 엮을 수는 없었고 조국 교수가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은 거다라고 해서 유죄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법은 이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대가를 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노한중 그 교수가 뭐 부산 의료원인가 어디 그 지역에서 그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이 가는 거를 또 엮어가지고 조국 장관이 인사에 어떤 영향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뇌물죄로 못 엮은 거 아니에요. 형식 논리로 공무원은 이런 걸 자식을 통해서라도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청탁금지법이 또 다른 형태의 제3자 뇌물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뇌물죄로 걸자니 대가성이 없었다.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합니다. 그게 조국 장관 건이에요. 대가성이 없어도 돈만 받기만 하면 처벌인데 조국 장관은 직접 준 게 아니라 교수가 자기 개인 돈으로 학생한테 그러니까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줬다는 장학금을 3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부인한테도 청탁금지법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기의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까지 적용을 아니 그렇지. 예. 김영란법이 지금 뭐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 적용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조국 장관님만 이야기하면 너무 죄송하긴 한데 아니 공무원한테 돈 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딸한테 장학금을 준 거잖아요. 장학금을. 이런 논리면 지금 장학금 받는 사람 다 뒤져보자고요.
고위공직자 중에 자식 장학금 받는 사람 한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중에도 장관하고 대법관 후보였나요? 자기 딸 장학금 받게 했던 100만 원인가? 아무튼 100만 원이 아니지. 아무튼 그런 장학금 받게 하고 이런 각종 특혜 준 사람들 그럼 다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600만 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돈을 받은 건 안 된다. 돈 안 받았잖아. 받은 거 아니잖아. 이 600만 원이 뭐 조민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빠 받아왔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구는 50억을 받았는데 퇴직금이네. 하고 누구는 성남 FC라는 이름으로 기업체 광고까지 하고 그 광고에 대한 돈을 받아서 그 광고에 대한 돈이 단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제3자적 뇌물죄가 이야기하는데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주면서 정말로 기업 이름도 올리지 말라고 했던 기업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고 더 빡쳤던 건 또 있어요. 최순실 형 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아, 이건 진짜. 이거 보니까 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검찰이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형 집행정지 5주 더 연장.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해. 와, 씨발놈들 진짜. 와, 진짜 열받는 게 정경심 교수 어땠어요? 정경심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거부. 1개월이면 충분해. 정경심은 1개월이면 충분해. 재활 같은 거 1개월이면 충분해. 오히려 최순실에 대해서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님은 그리고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준 거죠. 진짜 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들은 광화문에 매달린다. 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법을 쓰면 돼요? 법 적용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 저 부잣집 아들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땅 같은 거 있으면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애들한테만 들어와서 놀게 하고 자기랑 잘 못하는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가 똑같은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순실 사면해지고 싶어서 난리예요.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다 있어요. 당연히 사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순실은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교도소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최순실이 그냥 누워만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을 조국 이재명은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고 제3자 뇌물이고 김건희는 깨끗하게 털어주는 이런 나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으세요. 언젠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이거. 나쁜 놈들이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